한국인 만큼 자주 씻는 사람은 없을 정도예요. 샤워를 몇 분 안에 해야 되는지 아세요?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홈스테이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요, 홈스테이에 대한 적나라한 현실하고요, 감정이 꼬이기 시작하는 케이스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한 달 전에 제 학생이 홈스테이로 들어갔는데요. 홈스테이 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홈스테이 업체가 인스펙션, 그러니까 집을 검사하러 오게 됐어요. 그런데 홈스테이 데디가 이 학생한테 화장실 청소는 네가 쓰는 거니까 화장실 청소를 해 라고 그랬는데 학생이 화장실 청소를 제대로 안 했었나 봐요. 그래서 집주인이 화장실 청소를 다시 하라고 그랬는데요. 언짢게 얘기를 해서 기분이 안 좋았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이건 케이스들 중에서 좀 약관데요. 다른 학생은요, 교복을 입으려면 교복이 다림질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홈스테이에서 교복 다림질을 안 해주다 보니까 학생이 교복을 손빨래로 하고 물에 젖은 채로 이렇게 옷걸이에 넣어서 욕실에 놔뒀던 거죠. 근데 한국에 계신 분들은 그게 왜?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호주 욕실은 하수구에 배수하는 구멍이 없습니다. 이렇게 물 빠지는 구멍 있죠?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이 옷걸이에 옷을 걸고 밤새 놔뒀더니 다음날 아침에 위층 화장실에서 배수구가 없으니까 아래층 방 천장까지 얼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학교 담당자하고 홈스테이 집하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이렇게 한국에서 살던 대로 살았을 뿐인데 트러블이 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를 홈스테이로 보내려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홈스테이는 이렇다라는 걸 꼭 미리 알고 홈스테이를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홈스테이를 하는 건요, 한국에서 엄마랑 사는 거랑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하나 배워나가면 스트레스를 많이 안 받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우선 홈스테이에 대해서 장점부터 짧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단점을 설명드릴 거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홈스테이 장점은요, 첫 번째, 부모님들하고 학생이 제일 많이 원하시는 거죠. 영어를 많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영어는 정말 많이 쓰는데요. 잘 때까지 영어를 계속 쓸 수 있죠. 그리고 사실 이거 하나만 생각하고 홈스테이를 찾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두 번째 장점은요, 시간이 자유롭다라는 거예요. 사실 홈스테이는 기숙사하고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리면 기숙사는 보통 사립학교들만 있어요. 호주에서는요. 그런데 기숙사 학교는 학교 안에 건물에서 생활을 하니까 옆 건물에서 밥을 먹고 옆 건물에서 수업을 듣고 학교 안에서 모두 생활권이나 공부하는 것까지 다 이루어지잖아요. 기숙사 생활을 하면 바깥 세상을 만날 기회가 많지 않아요. 특히 기숙사에서 외출을 하려면요, 미리 허락을 받고 그날만 외출을 할 수가 있거든요. 반면에 홈스테이는 학교를 마치고 어디 들렀다가 집에 갈 수도 있고요. 학교 근처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갈 수도 있고 과외를 할 수도 있고 저녁 시간에 맞춰서 들어가면 됩니다. 물론 집에 너무 늦게 가거나 그러면 안 되고 저녁 5시, 6시, 7시, 8시까지는 집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은요, 홈스테이 가족들이랑 잘 맞을 경우에 정말 따뜻한 친척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홈스테이를 상상하면 마음이 정말 따뜻한 호주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처럼 챙겨주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고 보내잖아요. 그런데 이런 가족은요, 10케이스 중에 한 케이스 정도도 잘 없어요. 홈스테이랑 가족 관계가 좋을 경우에는 부모님이 오실 때마다 가족들끼리 만나서 파티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리고 이 홈스테이 가족이 한국에 여행을 가면 우리 부모님이 또 초대해서 관광도 시켜드리고, 이런 케이스는 정말 예외적으로 발생합니다. 요즘은요. 자, 이제 단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홈스테이 가족들의 생활 방식에 나를 맞춰가야 돼요. 내가 맞춰가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이냐면 한국에서 당연했던 것들이 호주나 외국에 갔을 때는 당연하지 않은 일들이 정말 많아요. 한국에서 살아왔던 모든 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첫 번째, 샤워 시간도 그래요. 한국은 목욕 문화가 잘 발달돼 있고요. 한국인만큼 자주 씻는 사람은 없을 정도예요. 외국 사람들은 샤워를 3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평균적인 차이는 그렇거든요. 홈스테이를 하는 가족들은 한국인하고 일본인이 물을 너무 많이 쓴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지구가 물 부족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물 낭비를 많이 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가족이 많지는 않았는데요. 예전에는 홈스테이 맘이 한국 학생들은 샤워 시간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타이머 알람을 욕실 앞에 놔두는 경우도 있어요. 샤워를 몇 분 안에 해야 되는지 아세요?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샤워는요 3분 안에, 늦어도 5분 안에 마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네, 비누칠만 끝나면 3분이 됩니다. 네, 이렇게 샤워 시간이 오래 걸리는 학생들은요 홈스테이 정말 안 맞아요. 이건 정말 맞추기가 힘든 경우고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음식 이야기입니다. 홈스테이 음식은 한식이 아닙니다. 한국 음식을 너무 좋아하는 학생들, 예를 들면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국물을 먹어야 되는 학생들은 백인 홈스테이가 안 맞습니다. 백인들은요 주로 피자, 파스타, 빵이 주식이고요. 가끔씩 고기나 해산물을 먹기 때문에 홈스테이를 할 때는 한식이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한국 홈스테이를 찾으셔야 됩니다. 백인들 홈스테이에 가면 영어 쓰고 좋죠. 근데 그렇게 영어를 쓰더라도 결국은 한국 홈스테이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재밌는 문화적 충격 사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한 번은 제 학생이 중국인 가족 홈스테이에 살고 있었어요. 굉장히 깨끗한 집, 좋은 집에 살고 있었는데 이 학생의 생일날이었어요. 홈스테이 맘이 너무 좋은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들은 생일날 미역국을 먹는다는 걸 알게 됐고, 이 학생의 생일날 엄마가 미역국을 못 끓여주니까 홈스테이 맘이 요리를 해서 미역국을 끓인 거예요. 근데 짜잔 하고 생일상을 차려줬는데 이 학생이 비주얼적으로 충격을 받은 게 미역국을 미역으로 끓여야 되는데 다시마를 넣어서 미역국을 끓인 거예요. 그러니까 맹물에 다시마를 넣은 그런 정체불명의 미역국을, 아니 다시마국을 먹게 된 거죠. 학생이 엄마가 안 그래도 보고 싶었는데 정말 서러운 생일밥을 먹게 된 거죠. 네. 이렇게 홈스테이는요 한국에서 당연했던 것들이 호주에서는 모두 안 당연한 일들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홈스테이를 할 때 나는 빵 먹어도 괜찮지만 가끔씩 한국 음식을 먹어야 된다 하면요, 시내나 이런 데 한국 음식점 식당들이 있잖아요. 꼭 사 먹으라고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무조건 한국 음식 사 먹고 삼겹살 김치찌개 사 먹으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만 좀 향수병이 치료가 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단점인데요, 홈스테이에서 살려면 혼자 사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홈스테이는 보통 중학교 3학년 이후에 하거든요. 혼자 살아가는 법을 배우라는 의미는 방 청소는 기본이고요, 화장실 청소, 세탁기 돌리는 것도 혼자 합니다. 저도 둘째가 7학년, 중학교 1학년인데요 다림질 혼자 하고요, 빨래도 혼자 개거든요. 또 부모로서 좋은 거는요, 호주는 중학교 1학년인 7학년 때요 과목 중에 요리가 있어요. 푸드텍이라고. 이거를 배우면요 요리에 관심을 가지고 혼자 요리를 해 먹습니다. 독립성이라는 건 집집마다 문화의 차이는 있겠지만요, 홈스테이 집에 살아가는 건 모든 걸 도와주던 부모님이 없는 거잖아요. 부모님하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독립인격체가 돼서 혼자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모두 혼자 해야 돼요. 이걸 꼭 기억하시고 혼자 사는 법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홈스테이 가족은 부모님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외국에서 온 학생이 우리 집에 온다면 어디까지 해줄 것 같으세요? 내 아이한테 해주는 것처럼 똑같이 해주진 않을 거예요. 그게 내가 누가 우리 집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좀 쉽게 생각이 될 텐데, 우리 애를 다른 집에 보낸다고 생각하면은 많이 기대를 하게 돼 있거든요. 홈스테이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안전입니다.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인 우리 아이를 안전하게 보살피고 학교를 잘 다니게 해주는 게 가장 우선이어야 돼요. 그런데 홈스테이에 너무 많은 걸 기대하는 부모님들이 가끔씩 계십니다. 그리고 이건 꼭 아셔야 될 게, 이 홈스테이를 하는 가족들은요 돈을 벌기 위해서 홈스테이를 한다는 사실을 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홈스테이를 할 때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학생한테 마음 따뜻하게 해줄 수는 있지만 내가 이걸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면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홈스테이를 하면서 우리 애한테 한국에서 챙겨주듯이 홈스테이 맘이 챙겨주기를 바라는 분들이 가끔씩 계시기 때문에 홈스테이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애 안전, 그리고 학교생활 잘하게 도와주는 게 먼저라는 거에 대해서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홈스테이를 할 가족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홈스테이를 살면서 가장 조심할 거는요, 매 사건에 감정을 넣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유학을 갔을 때 부모님들이 원하는 거는 결과밖에 없어요. 최종 결과, 유학을 성공하는 거, 좋은 학교 졸업하는 거, 좋은 대학 가는 거, 이거밖에 없는데 그 과정 중에 수많은 감정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홈스테이를 할 때마다 감정이 들어가 버리면 나도 서럽고 돈은 돈대로 쓰고 우리 아이 감정은 상하고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실제로 부모님하고 살아도 우리 아이가 사춘기 때도 감정 상하고 다 하거든요. 홈스테이에만 있으면 더 서럽게 느껴지는 거는 거기에 감정을 좀 빼시고 문제 해결에 집중을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홈스테이에 들어가면요, 너무 큰 기대를 하고 실망이 크더라고요. 문제 해결을 잘 하기 위해서 부모님들도 학생들도 마음의 준비와 살아가는 법을 잘 훈련해서 홈스테이를 시작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네, 저는 조금이라도 좋은 학교를 수속하고요. 조금이라도 한국 학생들이 행복하게 유학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영상을 보시고요, 홈스테이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싶다고 하시거나 기숙사 사립학교로 바로 들어가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아래 고정 댓글 클릭하시면 첫 무료 상담 신청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상담 신청을 편하게 해주세요. 네,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